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닥터 지바고.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이 노처녀 딸 때문에 일약 국민 엄마가 되신 분입니다. 김정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대몽 영애 씨 영애 엄마 김정아입니다. 저는 옛날에 네. 나름대로 복근도 있었고 날씬했었는데 네.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자꾸 나이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좀 이 중부지방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눈앞에 닥친 휴가, 모두 다이어트에 매진하는 시기.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요맘때가 가장 마음이 다급하던 시절이에요. 네. 주말에 수영복 입어야 된다. 지금 많이 다급한 분들이 많으시죠. 이들도 마음이 다급하긴 마찬가지. 물만 먹어도 살찐다니까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못하겠어요. 생짜로 굶어야 돼요, 생짜로. 급 다이어트보다 힘든 건 다이어트 후유증. 제가 그냥 2주째 밥을 안 먹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다, 어디 아프냐. 가슴부터 빠져, 가슴부터. 그리고 고기 있잖아요. 그 하얀 비계 살짝 붙어가지고 그걸 못한다고 하면. 하루 사는 불나방처럼 후유증도 불사하고 돌입한 죽음의 다이어트. 숨까지 참아가며 보정 속옷까지 입어보지만 올해도 비키니 대신 비치웨어를 입을 듯한데 뭘 해도 유지부동인 살.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평생토록 이 체지방이 빠지는 그런 체질로 유지하고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다이어트는 잊어라. 고정관념을 깨는 신개념 다이어트. 지방 쓰는 몸으로 황골 탈퇴. 다시는 살찌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법이 공개됩니다. 여름 휴가가 두렵다는 닥터 지바고 체험단. 다이어트 경력 평균 10년 차지만 살과의 전쟁은 늘 진행 중이다. 나에게 평생 과제예요. 비용으로 치면 전세집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항상 365일 다이어트 중이죠. 밤 12시 이은지 체험자의 집. 매일 밤 이 시간이면 집을 나선다는 그녀. 달밤에 운동이라도 가는 것일까? 이곳은 편의점? 본능적으로 골라 집는 고칼로리 음식들. 종일 참았던 식욕이 폭발한 이은지 체험자. 밤 12시 무려 2,300칼로리 섭취. 음식 조절이 잘 안 돼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또 참다 보면 또 폭식을 하게 돼요. 이들의 체지방률 측정 결과는 5명의 체험단 모두 적정 체지방률인 20%를 넘은 상태. 유나이 씨를 제외한 4명이 비만으로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한폭탄 같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질환 같은 걸로 인해서 심하게는 급사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체험단은 달라질 수 있을까? 다들 휴가도 가야 되고 다이어트를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꼭 휴가 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벼락치기를 참 좋아해요. 벼락치기처럼 다이어트도 급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걸 맞습니다. 이제 슬슬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맞아요. 제가 이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요맘때가 가장 마음이 다급하던 시절이에요. 네네네. 보통 오셔가지고 저 이번 주말에 수영복 입어야 된다. 입게 해달라. 제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그렇게 얼마나 갑자기 살 급하면- 빼면은 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체중을 뺐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어지럼증. 사실 환자분들은 어지럼증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빈혈기가 있다 그래요. 네. 저 다이어트를 급하게 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네. 발목 인대가 늘어났었어요. 아, 진짜요? 두 분이 MC인데요. 진료비도 안 내고 MC를 가장해서 항상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좋구나. 아, 그래서 어지럼증 생기고 또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럼증이 뭐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갑자기 혈당도 떨어지고 이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방대사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니까 이 담즙 분비에도 또 문제가 생겨서 담석의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게다가 이제 체중이 너무 급격한 변동을 받게 되면은 뭐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여러 가지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질병의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단기간에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다. 근데
쟤는 빠지는데 나는 안 빠져. 이런 경우가 맞아. 많아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억울한 게 또 있죠. 네.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 네. 살 뺐어. 네. 근데 누구는 오래오래 유지하는데 나는 금방 돌아와. 맞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자까지 쳐서. 알파죠. 5kg 뺐는데 8kg가 늘어났어요. 아,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지금까지는요, 뭐 체지방을 없애야 된다, 당장 뭐 빠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을 빠지게 하는 습관을 유지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before, after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부터는요 before, after의 after. 그 애프터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급하게 가장 많이 쓰는 다이어트 방법이 굶는 거죠. 굶어야죠. 쫄쫄 굶어요. 단식. 맞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체중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의 문제가 몸에 있는 근육도 같이 줄어들고요.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몸에서 지방을 더 안 쓰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선생님 때문에 많이 알게 됐어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근데 알아봐야죠. 저는 이런 데는 살이 안 쪘는데 이 복부지방, 우리 주부들은 여기가 제일 문제잖아요. 맞아요. 중부지방이라고 그러죠. 몸에 있는 지방, 특히 이제 네. 그 중년분들께서 이 가운데 이 네. 내장 지방이나 복부 지방이 많이 모이는 게 고민을 하시죠. 이게 사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드가 있고 스위치가 딱 바뀌면은 에너지를 계속 저장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중년 이상 분들은 점점 우리 몸이 지방을 쌓아놓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걸 배출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 대마도. 김정하가 선택한 여름 휴가지다. 스미마셍. 저희 친구 한상. 아이고 잘 계셨어요.元気ですか? 이쁘시다. 먼 길 온 김정하를 위해 일단 식사부터 준비하는데 이건 한국에서 보기 힘든 왕전복? 여기 왕전복 너무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아기 새처럼 정말 잘 받아먹네요. 청정 바다를 품은 대마도에선 한국에서 귀한 몸값 자랑하는 해산물이 지천. 와 맛있겠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해산물 한상. 모두의 입을 떡 부러지게 만들 일품 식재료로 거하게 차려냈다. 와 맛있겠다.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해산물 파티로 식탐 봉인 해제. 입안에 쉴 새 없이 음식을 집어넣는데 누나 진짜 너무 많이 먹는다. 오늘 아니면 너 못 먹을 것 같아. 연기 잘해서 말하는 것 같다 누나. 깜빠이. 지인의 걱정에도 오늘만큼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배우 김정하. 대마도 오면 이 맛에 오는 거죠? 살쪄서 가겠어요. 네. 한국에서 먹은 거하고 틀려요. 너무 맛있어. 여배우가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은데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잠시 산책을 나온 김정하. 여기가 스시마의 아주 유명한 편백나무 숲 휴양림이죠. 여기서 가장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한여름 더위를 날려버릴 것만 같은 숲길. 왠지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질 것 같은데. 김정하 씨가 저렇게 딱 돌아다니는 저 정도 강도 있죠. 네. 저 정도 강도가 사실 중년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예. 선호하는 네.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니라 가장 선호하는 방법. 이유는 제일 쉽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네. 정말 하기 쉬우니까 하는데 요거 사실 건강상 도움은 되지만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산책으로 죄책감을 덜어낸 그녀. 너무 돌아다녔더니 이제 배고파요. 어디 군것질이라도 뭐 먹을 데 없나? 저기 저 편의점 같다 저기. 역시 참새가 방앗간을 두고 그냥 지나칠 리 없죠. 와 여기 먹을 거 많네. 스미마셍. 와 일본 여행의 꽃이라 불리는 편의점.
마치 편의점을 털 기세인데 이렇게 스미마셍. 아이스크림 파스텔 구다사이. 마리가도 하지마스. 너무 배가 고파갖고 여기 과자가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만 골라서 왔어요. 이건 기본이고. 자꾸 살쪄 고민이라면서 입으로만 다이어트하는 김정하. 굳은 날씨에도 꿋꿋하다. 다음 날 아침 상위에 빼곡히 들어찬 일본 가정식.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다. 아니 서울에서도 이렇게 밥 다 챙겨 드세요? 아니요. 거의 안 먹죠. 아점 많이 먹죠. 10시쯤 일어나서. 근데 여기 오면은 아침 8시면 무조건 기상해야 돼요. 저절로 눈이 떠지고. 평소 아침을 거르는 건 다반사였던 그녀. 하지만 이곳에 있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고. 아무리 휴가가 먹고 놀고의 연속이라지만 이쯤 되면 거의 보양 휴가.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나 걱정인데. 기름이 자글자글 육즙이 줄줄 흐르는 바비큐. 다이어트 따윈 참수채 던져버렸다. 나 이거 먹을래. 예. 이거야. 갈비. 오늘도 살과의 전쟁에서 무릎 꿇은 그녀. 대책은 없을까? 여기 지금 생선도 이거 너무 맛있고 소라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어떡해요. 김정하 씨의 일상을 살펴보니까 참 살이 빠지기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김정하 씨가 자꾸 체지방이 느는 이유는요. 네.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지방을 안 쓰는 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방을 안 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큰 이유는 호르몬 때문인데 그 호르몬 중에서도 첫 번째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렙틴은 한마디로 식욕을 좀 억제해주고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계속 먹어도 끝이 없이 계속 음식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렙틴이 내가 별로 작용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렙틴이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이 식욕 억제도 안 하고 지방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인슐린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우리 몸에서 이 당이 들어왔을 때 이 당 높이를 낮춰주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는데 단맛이 나는 음식들이라는 탄수화물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섭취하다가 보면 인슐린이 계속 주기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의 지방도 저장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탄수화물 섭취가 과다하게 많이 되다가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계속 지방을 저장하려고만 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그놈의 탄수화물은 왜 자꾸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억울해요. 그냥 나가든가. 맞아. 왜 사용 있는 거야? 욕심으로 사는데. 우리 몸에 마치 그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두 가지 원료가 탄수화물하고 지방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당량 먹으면 에너지를 쓰고 끝이 나는데 대부분은 많이 먹어요. 쓰고 남을 만큼 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저장하는 형태가 바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방을 안 쓰니까 계속 쌓인다는 얘기네요. 몸속에. 왜 우리 어머니들이 화가 나면은 뭐냐 딸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소리 지르는 것도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쌈 한 번 하고 나면 이렇게 사람이 처지잖아요. 그것도 지방을 태우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서 막 뭐 흥분을 하고 화가 나면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우리 몸이 또 얼마나 웃기냐면 이 스트레스 상황이면 또 위기구나 생각해서 에너지를 모아둬야지. 또 보조 배터리 사나가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괜히 혈압만 오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쪽으로 바뀌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그냥 꾸준한 운동, 단순한 운동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효율적인 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호르몬의 패턴을 바꿔주는 것. 이걸 잘 해야 결과적으로 내 몸이 지방을 분해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다. 기억을 하셔야죠. 볼륨감 있는 탄탄한 몸매와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도대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머슬매니아 4위 입상한 최인서입니다. 팔등신 몸매를 자랑하는 최인서 씨. 쟁쟁한 선수들과 겨루는 대회에서 무려 4위에 입상했다. 대회 준비는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본격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건 2달 전부터 했어요. 같이 준비한 선수들은 이제 8시간씩 운동했는데 저는 최대 낼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이 조급했어요. 대회 준비에 짧은 시간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건 그녀의 직업 때문이라는데, 이분이 아까 그분 맞나요? 저분이 한의사신 거예요, 지금? 너무 상반된 모습인데요? 저는 살도 잘 찌고 잘 붙는 체질이었어요. 좀 먹는 대로 찌는 체질? 제가 워낙 이제 술이랑 야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살이 찌게 되면서 남편은 복부 비만, 저는 경도 비만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작 한의사로서는 저는 제 몸은 안 돌보게 된 거죠. 체지방률 30%에 이르고서야 체질 개선에 시급함을 느낀 그녀. 다이어트법을 바꾼 뒤엔 머슬 대회에 나갈 만큼 지방을 잘 태우는 체질로 바뀌었다. 그녀를 관찰해보기로 한 제작진. 집에 오자마자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 포착. 저희가 8시 전에 저녁을 먹어야 돼서 지금 급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꼭 8시 전에 먹어야 하나요? 저녁 식사를 8시 전에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은 6시간 이상 취해서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그리고 야식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잠자기 4시간 전부터는 물 이외에는 음식을 안 드시고요. 그리고 총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의 금식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살이 잘 안 빠진다, 나는 굶어도 안 빠진다 하는 분들이 서서히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데요. 저도 이거 바로 해봐야겠네요. 그래요. 이거는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죠. 네. 다소 긴 공복. 그럼 뭘 먹고 버틸까? 이거는 저만의 식단 포인트인데요. 어니치 샌드위치예요. 빵 대신 양상추를 쓴 빵 없는 샌드위치.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고기를 먹으면 긴 공복을 버티는 것은 물론 살도 찌지 않는다. 사실은 원래 빵순이었어요. 그래서 빵, 떡, 초콜릿, 과자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를 먹으니까 이 고기가 살이 안 찌고 에너지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특히 한국 사람은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야 지방을 분해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것. 네,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이때 좀 고기를 먹어도 이게 몸 안에 쌓이는 게 아니고 네, 고기가 몸 안에 필요한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식사 후 주방을 다시 찾은 남편. 내일 아침 먹을 거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아이고 부러워라. 아내의 다이어트를 적극 지원하는 사랑꾼이네요. 인복이 좀 있죠. 남편 복을 타고났어요. 이렇게 열심히 외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남편의 김밥말이. 그런데 좀 날씬하다 싶은 김밥을 자세히 보니 김밥에 밥이 없다? 밥을 뺐어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가능하면 적게 먹기 위해서 계란 지단을 깔고 닭가슴살이랑 깻잎, 다른 야채들로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최소화한 아침 식사 완성! 이제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 가장 힘든 시간은 야식이 당기는 밤 11시.
지금 손 꼭 잡고 뭐 하고 계세요? 식욕 억제가 되는 혈자리들을 지압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항상 야식을 먹던 습관이 있어서 사실 아직도 땡기긴 땡겨요. 근데 이렇게 지압을 하면은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식욕 억제도 되니까 건강도 챙기고 해서 요즘에는 습관적으로 한 자기 전에 5분씩, 10분씩 하고 있어요. 가볍게 주먹을 주시면은 네 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위, 여기가 노궁 혈자리인데요. 여기를 그냥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식욕 억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지압을 할 수 있어요. 자, 만져봅시다. 노궁혈. 여긴가요? 이렇게? 네, 자, 제 식욕 억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을 바뀌게 되니까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개선된다는 거에 있어서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다이어트란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개선을 이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대표 명산 광덕산. 깔딱보기보다 힘들다는 700계단으로 유명한데 이때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 무서운 속도로 계단을 뛰어오르는 남자 때문이다. 선생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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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네, 잠시만요. 아, 지금 운동 중이라 멈추면 안 되거든요. 결국 남자를 따라 올라가는 걸 포기한 제작진. 그 사이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남자. 운동을 마치고 한숨 돌리는데 한눈에 봐도 탄탄한 하체 근육이 남다르다. 계단 운동으로만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근육도 만들고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이렇게 5번에서 8번까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합니다. 계단 오르기로 10kg을 뺀 김두진 씨. 자, 팔굽혀펴기. 하나,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자세. 둘, 자, 마지막 5개. 여러 종목에서 상을 휩쓴 두진 씨. 운동 마니아인 그가 살이 찐 이유는? 단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정작 내 몸을 관리할 시간이,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늦게 끝나면 뭐 11시, 12시. 그때 가서 밥 먹게 되면 이제 배고프니까 또 폭식을 하게 되죠.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망가진 몸.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할 수 있나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계단 훈련이 있더라고요. 틈틈이 하다 보니까는 한 달 했는데 한 10kg 정도 체중 감량이 됐습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10kg 감량에 성공한 뒤 63빌딩 계단 오르기 대회에 출전. 8분대의 기록으로 완주 1위를 차지했다. 집이 4층인데 4층 정도는 한 20초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 정도만 가면 이제 충분한 운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층으로 내려와서 27층까지 이렇게 이제 지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9층을 걸어서 올라간다? 난 못해.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는 김두진 씨. 드디어 목표 지점 도착. 그런데 웬 엘리베이터? 이거 반칙 아닌가요? 저게 평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인터벌 운동의 예입니다. 인터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숨이 턱에 찰 정도로 강한 운동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강한 운동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걸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운동하는 동안에 지방이 연소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신 분들은 운동을 끝나고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지방이 잘 연소되는 몸으로 바뀐 상태가 돼요.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 빠르게 오른 뒤 짧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을 반복하면 단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느냐예요. 주기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고요. 최소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는 반복하시면 거의 매일이네요. 네, 분명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출퇴근 시는 물론 틈틈이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해 건강과 다이어트를 모두 잡은 두진 씨. 그런데 힘드시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하던 사람과 안 하던 사람의 차이거든요. 근데 아까 봤더니 PD님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자세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계단 오르기에도 요령이 있다? 있고, 수도! 자, PD님 보세요. 자, 시선은 어디 보고 계세요? 네, 정면을 보셔야죠. 네, 그렇죠. 자, 어깨도 네, 펴주시고, 엉덩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엉덩이 세우시고, 허리 앞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실 때, 자, 어깨도 앞으로 숙여 있으니까는 어떻게? 목과 어깨에 긴장이 되죠. 시선도 네, 정면을 안 보시고 밑에를 보시니까는 지금 목이나 어깨에 엄청 네, 긴장이 많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엉덩이도 뒤로 빠져 계시니까는 허리, 그죠? 무릎에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고 발도 바깥쪽으로 이제 벌어지니까는 무릎에, 골반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자세로 아까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자, 올라가실 때 발을 전체를 딛는 게 아니라 발을 중간 정도 반만 걸쳐 놓는 자세로 이렇게 이제 디뎌주시고 아치를 피는 탄력을 이용해서 힘있게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올라갈 수가 있는 동작입니다. 숨이 찰 때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바른 자세로 계단을 오르는 김두진 씨.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바른 자세로 올라오셔야 돼요. 요령만 익히면 쉽고 간단한 계단 운동. 지방이 팍팍 타겠네요. 계단은 어느 곳에나 네,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생각만 가지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운동 방법이에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먹는 시간을 제한하고 또 계단 오르기 하면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게 모두 다 아까 두 분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을 안 쓰는 몸에서 지방을 쓰는 몸으로 좀 바꾸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작정 좀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대세였다면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네요, 상식 자체가. 예, 저렇게 하면 어떻게 예전의 몸매들이 돌아올 수 있나요? 예전의 몸매대로 돌아오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 돌아올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일단 한번 내 체질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계속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좀 무너져도 내 체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궁금해하시잖아요. 네네네. 자전거. 네. 우리가 왜 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그게 내 몸에 딱 맞고 나면 오랜만에 타도 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체질이 지방을 분해하는 쪽으로 잘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해도 그걸 자꾸 분해하는 쪽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랜 기간 지방을 분해하는 체질, 지방을 쓰는 체질로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행이네. 이게 힘들게 바꾼 체질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모든 다이어트 방법의 가장 맹점은 멈추는 순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 그래서 그러대. 꾸준히 오래오래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의지력을 소모하면서 열심히 꾹 참으면서 다이어트 하셔서는 조만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뭔가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최대한 줄였다. 이런 분들도 가끔씩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드시고 싶은 거 좀 드시고 평소에도 맛있는 거 조금씩 좀 드시고 하면서 나에게 서로 중간중간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먹어버린 지방이 그래도 우리 몸에 흡수를 좀 덜하게 하는 그런 보조제라든지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네네. 것들을 보조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대마도 여행에서 다이어트를 미뤄놓았던 김정아. 어느덧 짧은 휴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차를 내온 친구. 작별 선물이다. 가보죠. 감사합니다. 귀한 차를 음미해 보는데 これはダイエット、体にいい、特別なお客さんが来た時に出してます。キムさんが来たから今日はお茶を出してます。 두 사람이 마시는 차의 정체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김정하.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요. 다음 작품도 있고 또 새로운 작품 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항상 꾸준하게 숙제처럼 매일매일 하는 거죠. 확실하게 3-4번은 해요. 여기서는 조금 강하게 진짜 땀이 빨빨빨 날 정도로. 언제 그렇게 먹었냐는 듯 독한 자기 관리를 하는 중이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기 하루의 일과 중에 꼭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비워둬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김정하의 집.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쓸고 닦는 성격 덕이다. 이 우측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요? 우측에 있는 분. 이거요? 우리 딸 아닌 나의 미지 시절. 그 당시에는 성형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때. 이게 제가 지금 그때 80년도 사진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김정하. 아, 부럽네요. 미련 뜨셨나봐. 생활 다이어트 하세요? 그러니까 주부들은 나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청소할 때 아니면 이 걸레질 할 때나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저절로 몸을 움직여 주잖아요. 춤도 좀 춰주고 땀 나는 거 봐요. 어서 와. 일본 다녀오셨다면서? 그래. 집에 초대한 지인들을 위해 특별히 손수 음식을 대접하기로 한 그녀. 여름철 보양식인데요. 삼계탕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 하기가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니까. 복날을 앞두고 몸보신 제대로 시켜줄 요량인가 본데 몸에 좋은 한약재와 찹쌀을 아낌없이 듬뿍. 그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그때 의문의 검은 가루, 그 정체가 궁금한데. 아니 지금 이 가루는 뭐예요? 이게 보이차라는 건데요. 네, 이번에 저 대마도에서 심하혜상께서 이걸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체지방 감소에도 좋고 살 빼는데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라네요. 그래서 한번 해먹어 보려고요. 그녀가 수시로 마시던 보이차 추출물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원리는? 위에서 소화가 안 되는 지방. 소장에서 쓸개즙과 리파제라는 물질이 만나야 비로소 지방 분해와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지방은 얼마나 빨리 내 몸에 흡수될까? 지방 흡수 모습을 실제로 촬영한 화면. 소장의 육모에서 지방을 빨아들이는데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지방을 빨아들이는 육모. 육모의 수축과 이완이 클수록 지방 흡수량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지방 흡수를 줄여준다는 보이차. 과연 지방 소화 과정에서 보이차는 어떤 영향을 줄까? 실험용 리파제와 소의 쓸개즙, 돼지 비계를 준비한 제작진. 두 유리병에 동량의 쓸개즙과 리파제를 넣고 오른쪽 병에만 보이차 추출물을 넣은 뒤 마지막으로 비계를 투하해 이틀간 지켜보기로 했다. 실험 이틀째. 육안으론 별 차이점이 보이지 않지만 눌러보자 보이차 추출물을 넣은 비계는 단단한 원형을 유지했는데 보이차 속 갈산이 지방 분해와 흡수를 방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름진 음식에 빼놓지 않고 넣는다는 보이차. 짠짠짠. 짠. 색깔이 이래? 어? 색깔? 뭐예요? 보이차 가루. 아, 그게 색깔이 있구나. 건더기 하나도 없어. 보이차 덕분에 몸보신하면서 살찔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닭에 대한 잡냄새도 없어지고 또 다이어트 뭐 살 빠지는데 너무 좋대. 체지방을 배출을 시킨대. 이거 먹고 좀 살 좀 빠졌을 텐데. 이거 꾸준히 먹어야 빠지지. 김정아의 다이어트 비결 보이차. 보이차 속 갈산은 지방 흡수와 분해를 줄여준다. 심지어 분해 흡수되지 않고 남은 지방을 그대로 배출시킨다는데 믿기 어려운 이야기 사실일까? 의심 많은 제작진 또다시 실험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고열량 고지방 음식인 제육덮밥. 4일의 실험 중 이틀간 매일 삼시세끼를 제육덮밥으로 섭취한 뒤 제육덮밥보다 지방이 많다는 과자까지 후식으로 매일 먹었다. 이렇게 제작진이 하루에 먹은 지방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2.4배인데 4일의 실험 중 나머지 이틀은 제육덮밥과 후식 동일 섭취. 단 이때는 보이차 추출물을 추가로 상복했다. 아무리 갈산이 지방 분해와 흡수를 막아도 배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이에 실험 4일간 생긴 대변을 각각 채취하고 분리해 그 차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전문기관의 대변 성분 분석을 의뢰한 제작진. 과연 보이차 추출물 섭취 여부에 따라 대변 속 지방은 차이를 보일까? 정상변에 비해 지방산과 중성지방의 크기가 큰 지방변. 지방변이란 얘긴 먹은 지방이 상당히 배출됐다는 얘긴데 분석 결과 보이차를 섭취하지 않은 날의 대변은 정상변. 반면 보이차 추출물을 섭취한 날은 지방변이 나타났는데 이로써 보이차 추출물을 먹으면 지방이 덜 쌓이고 배출까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방변의 경우는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췌장이나 간담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음하거나 아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지방변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을 보면은 한 사람의 피험자가 한 번은 그 지방변이 나오지 않고 한 번은 지방변이 나왔다면 아마도 그 보이차에 있는 갈산 성분들이 일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보이차가 뭐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뭐 지방 흡수를 막아준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저 정도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보이차의 지방 배출 효과를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은 네. 갈산의 양으로 하루에 대략 한 35ml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찻잎으로 끓여서 만드는 보이차는 차 한 잔에 대략 1ml 조금 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양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33잔 정도를 드셔야 효과가 나거든요. 몇 주전자를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보이차가 좀 농축된 그런 분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갈산이 농도가 좀 높거든요. 이런 이 가루들은 대략 한 2에서 3g 정도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보이차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다이어트뿐만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 연구를 봤더니 보이차를 12주 정도 꾸준하게 섭취를 시켰더니 몸 안에 쌓이는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더라. 그리고 내장 지방도 현저하게 감소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차가 뭐런 단순한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혈관 청소, 그리고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보이차를 마시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었네요. 보이차를 먹고 나니까 좀 배고픔도 덜하고 이 쓰라린 증세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보이차를 먹을 때 뭐 주의해야 될 건 있나요? 이것도 차인지라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카페인에 카페인이 예민하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좋다고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가끔 이게 설사라든지 이런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 이제 건배하는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 건배. 안녕하세요. 아 이게 저도 이 가루는 처음 먹어봐서. 커피색 같은데요. 네, 맞아. 향이 좋아요. 향이 나요. 예. 건포도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건포도. 카카오? 그렇죠, 그렇죠. 그런 향이 좀 나요. 이 건조한 거는. 자, 그럼 이번엔 닥터집하고 체험단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체질 개선 다이어트에 5명이 도전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노력 성공했을까요? 그동안 잘못된 다이어트를 반복해온 체험단. 혈관 나이도 검사했는데 80대라고 나왔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 갑작스럽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하게 되면 폭식으로 이어지는 생활 습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신체 불균형으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2차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 쓰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 내려진 처방. 고강도 운동과 12시간 공복 유지, 그리고 보이차 추출물 섭취다. 체험 첫날, 체험단 점검에 나섰는데 이곳은 클럽? 윤하이 방송일 부부 체험자 갑자기 웬 춤바람일까? 트램펄린 위에서 춤추듯 뛰는 점핑 피트니스. 40분 운동으로 2시간 달리기 효과를 내는 고강도 운동이다. 신나는 아내와 달리 단 3분 만에 지쳐버린 남편 방상일 체험자. 전에 해왔던 근력 운동과는 체력 소모 자체가 다른 고강도 인터벌 운동. 잠시 쉬어도 지방이 계속 타게 가성비 좋은 운동이다. 힘드세요? 네. 지금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치킨. 다음 날 윤하이 방송일 체험자의 집. 꼭두 새벽부터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안 드시고 보고만 계세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시각 아침 6시. 알람이 울리자 먹는다. 배고픔을 참으며 이 순간을 기다렸단다. 다리를 먹으면 어떡해. 내가 어제부터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나도 어제부터 기다렸어. 자기만 어제부터 기다렸나? 닭다리 하나에 예민해진 부부. 서로 너무 야박한 건 아닐까? 6시 이후에는 금식이라 그때부터 참았습니다. 기름진 식사 후 잊지 않고 챙기는 보이차 추출물. 성실히 체험에 임하고 있는 부부다. 체험 5일째. 가장 관리가 식했던 두 사람. 반갑게도 땡볕에 열심히 운동 중인데 휴식이 간절했던 두 사람. 그도 그럴 게 잠깐 걸었을 뿐인데 땀으로 온몸이 젖었다. 휴식을 끝내고 다시 심기일전. 나름의 동작으로 열심히인 그녀들이다.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난 건가 싶은데 언제 가자. 가요. 벌써 가시게요? 우리는 운동을 잘 안 했던 사람들이라 이만큼 운동하면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요. 운동과 담 쌓았던 그녀들에겐 큰 변화다. 운동 후 먹는 보이차 추출물. 체중 감량과 유지를 돕는다. 당장 식습관 개선이 쉽지 않은 그들. 먹으면서 빼니까 편하다고.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싶을 때도 좀 마셔주면 좀 좋지 않을까. 작심 7일 체지방 줄이기 프로젝트. 체험단은 지방 쓰는 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드디어 체험 종료.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체험단. 과연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먹은 양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평소보다 붓기가 좀 덜한 것 같고요. 또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식욕 억제를 돕는 보이차의 폴리페놀. 녹차를 보이차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함량이 증가한다. 체험단의 2차 체지방률 측정 결과 5명 모두 체중은 물론 체지방률까지 감소. 단기간에 얻은 결과치곤 놀라운 변화다. 규칙적인 생활 식습관과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체지방량을 줄여주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균형 잡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12주간 보이차 추출물을 섭취하자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 심지어 섭취 중단 4주 후에도 그 효과가 이어졌다. 자, 먼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원장님들 어떠셨습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만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셨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명하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같이 동원하시면은 아마 이번 여름 그래도 조금 가볍게 지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몸속에 쌓여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염증. 모든 게 다 파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만성염증은 암, 치매, 뇌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 다음 주 공개됩니다.